안녕하세요. 타임즈가 좋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리스크 리포트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Germany bold military push입니다. 독일의 대담한 군사적으로 미는 거죠. 푸시, 진출,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독일의 대담한 군사적 진출,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뤄보겠는데, 자, 상징적인 사진이 되겠죠. German troop pose with a tank. 자, 나토의 그런 아이언 울프라고 하는 작전이 있었다 봅니다. 독일의 군사작전이죠. 리투아니아. 그러니까 5월 16일 날 리투아니아에서 있었던 그런 아이언 울프 그런 작전, 군사작전에서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독일 트룹, 군대에 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독일이 왜 갑자기 군사적으로 진출을 대담하게 모색하고 있을까요? 독일의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보수적인 정권으로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유럽 방위 정책이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퀘션이 있는 거죠. 독일은 전범 국가인데 2차 대전에,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것을 헌법으로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죠. 어떤 상황?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유럽 전체에 지금 안보 지형이 바뀌면서,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되면서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 나토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보니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일은 지정학적 위치로 이런 전범 국가지만 지금 군사적으로 지금 5%를 증가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장기간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유럽 집단 방위라는 이런 논어가 한계에 부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독자적 방위 역량 필요성 증대, 그 다음에 핵심 독일, 영국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역할 변화를 지금 부상이 되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독일이 군사적인 그런 확장을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지금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번에 된 메르츠 독일 총리가 뭐라고 말했냐? 독일군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독일은 어떠한 그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독일이 이렇게 변신을 하는 것은 유럽 안보 지형의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냉전 후에 수십 년간 지속된 이런 안보 구도의 근본적인 재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러시아의 억제, 또 나토 역량의 경고화를 기대하면서 유럽 내의 군사력 증강을 통한 전략적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측면이 또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의존도를 감소시키면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결론은요, 트럼프가 나토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가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럽, 특히 독일의 방위 역량이 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되고 있고요. 타임즈에 의하면은 지금 유럽 최강 재래식 군대 목표를 선언했고요. 2031년까지 병력을 18만 2천 명에서 24만 명으로 확대를 하고요. GDP 국방비율 2%에서 3.5%까지, 인프라 포함 5%까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프라 포함해서. 그래서 장비 현대화 및 방위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지금 내걸고 있는데 반대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자, 나토와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독일의 증액 결심은 결국은 나토 분담을 발전과 유럽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겠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항상 유럽이 더 부담해야 된다는 압박을 수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안보 공약에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유럽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가 항상 하는 말이죠. 왜 미군과 납세자들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종료가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보호에 대한 책임을 왜 미국이 져야 되는가? 그래서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 입장을 하다 보니 독일에서는 무역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트럼프의 이런 압박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독일이 지금 군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 기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decade, 자, 수십 년 동안 some in Europe. 자, 어떤 유럽의 어떤 사람들은 토크업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The need, 필요성. 뭐에 대한 필요? Collective European Defense입니다. 집단 유럽 안보가 되겠죠. 보장, 방어. 이 팔로시 정책은요, to sharply reduce dependence on Washington.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그런 dependence, 의존을 지금 완전히 sharply, 급속하게 줄이려고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왜? 니들은 니들끼리, 집단 안보를 니들끼리 해라 하다 보니까 워싱턴, 즉 미국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military protection, 즉 군사 보호에 있어서. The debate, 근데 이 논쟁은 never got far, 훨씬 더 가지 못했습니다. 즉 제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브리튼과 저머니 같이 영국과 독일이 so no reason 이유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To jeopardize transatlantic tie죠. 자, 어틀랜틱 대서양을 건너서 즉 뭡니까? 영국과 즉 유럽과 미국이 되겠죠. 그 사이에 대서양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너서의 그런 타이 관계죠. 미국과 영국 또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어떤 드라이브 추진력이 되겠죠. 드라이브 어떤 추진? Security Independence예요. 그러니까 안보 보안의 그런 독립을 위한 추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 when Russian launch a full-on invasion. 자, full-on invasion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풀스케일이라고 하죠. 전면 침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총공세를 지금 러시아가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2022년도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became clear, 확실해졌다는 거죠. 유럽의 dependence on America. 자, 유럽이 지금 미국에 대한 의존이 군사에 대한 그 근육에 대한 의존이 was deeper than ever. 전보다 더 깊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성이 생긴 것이죠. 독일의 군사력 증강에 힘을 받는 이유는 지정학적인 지금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유럽 안보 위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유럽 자율방위 필요성이 중대한다. 세 번째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글로벌 안보 환경이 변화되면서 이런 세 가지 이유만으로 지금 독일이 특수성인 그런 군사력 증강을 반대해 왔는데 이제 그것을 다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역할이 지금 재정의가 되는 것이죠.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서의 책임 분담을 해야 되고 전범 국가에서 신뢰받는 동맹국으로의 변화, 정상 국가와 가정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군비 확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 증강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인되어지는 분위기가 있다. 자, 영국과 독일의 입장에서는 왜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독자 방위를 하느냐, 미국을 화나게 해서 보호받던 혜택을 잃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방식이 과거의 논리였어요. 미국이 80년 동안 지켜줬으니까. 근데 현재는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해줄지가 확실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자체 방위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보의 어떤 독립에 대한 추진력에 대해서 이런 것을 괜히 추진할 위험해지니까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체 방위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자, 밀리터리 머슬이라고 했는데 군사력이 되겠죠. 군사력. 근육이란 뜻이니까 군사적인 힘, 이것을 이제 머슬로 비유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독일의 이번 선거가 지금 프리드리 메르츠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자, 독일은요, 메르켈 총리가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이게 중도라고 한다면 조금 우파죠. 그러니까 보수파였단 말이에요, 메르켈이. 근데 정책을 보면은 중도 보수의 입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사회적 포용 정책. 그러니까 난민을 많이 수용했잖아요, 독일이. 그러다 보니까 메르켈 총리는 우파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은 포용 정책했고 다자주 외교, 또 실용적 중도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과학자 출신이었잖아요. 물리학 교수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취했는데 이분은 그 메르켈 총리의 그런 중도 보수였던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메르켈과의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면은 지금 55년생, 69세고요. 법률가고요. 기독민주당 대표를 또 2020년도 하고 있어요. 89년도에 이제 유럽 의회 의원으로 정치 입문을 했고, 94년도에 독일 연방의회 의원, 2000년부터 이제 원내대표를 했고요. 정계 은퇴를 합니다. 2009년도에 메르켈과의 경쟁에서 밀려났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에 정치 복귀하면서 CDU에 지금 복귀를 했다. 그러니까 CDU는 독일의 우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민간 경력은 블랙록 독일 법인 이사회 의장을 했어요. 세계 최대 자사운용사 이사회 의장을 했고 또 다수 기업 이사회 활동, 억만장자 수준의 재산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메르켈의 20년 라이벌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군비 증강을 하는 이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친기업 성향,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레이건을 롤모델로 삼는 보수주의자. 그러니까 레이건을 다 좋아하죠, 보수자들은. 그래서 지금 이번엔 투표에서 연정을 구성했다. 좌우 대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고 연정 파트너는 3인당입니다. 3인당은 좀 좌파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인당과 좌우 대연정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선거에서 지금 28.5%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자, 도널드 트럼프는 Return to the Oval Office. 지금 백악관으로 다시 2기 내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Confront
A with B죠. A와 B를 이제 confronting, 즉 대결했다는 것인데 유로피언 리더들과 또 리얼리티, 현실과의 지금 대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현실입니까? That his commitment to Europe. 자, 약속이죠. 유럽에 대한 그의 약속이, 트럼프가 약속이 had become 뭐가 되었다? open question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퀘스천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 몰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as war raged, 전쟁이 지금 raged, 격화되었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격화되면서 지금 트럼프가 퀘스천, 유럽 니들이 해. 이렇게 지금 퀘스천을 붙였단 말이에요. Earlier this year, 올해 초에 그래서 center right인, 즉 우파죠. 우파인 이 CDU가 기독교 정당이 won federal election, 자, 연방 선거에서 독일에서 이번에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팅 올라갔죠. 이 메르츠가 챈슬러로, 수상으로. 자, 메르츠는 waste no time, 시간이 없어요. in trumpet a plan. 트럼펫이라는 것은 나팔을 분다내기는 그것을 좀 광고하는 느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플랜을. 어떤 계획? To dramatically boost, 극적으로 증가시켜 독일의 역할을, 어디에서? 유럽의 방위에서 독일의 역할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트럼프의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군사적인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자, gone are the days. 자, 그런 시절들은 갔습니다. 그 시절은 언제냐면 트럼프가 could be regarded as 무엇으로 간주되냐면은 aberration. 자, aberration은 일탈이라는 뜻입니다. 일탈.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트럼프가 예측 불가한 항상 예외적인 일탈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다른 어떤 예측 가능한 지질학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탈로서 간주되어진 시절은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일탈이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클리어, 보스텟, 양쪽이 다 확실한 것은 푸틴인 aim to test NATO resilience, 나토의 그런 회복력을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 와싱턴의 commitment to Europe security, 즉 유럽의 안보에 대한 그 미국의 그런 commitment, 약속은 is no sure thing, 더 이상 확실한 게 아니에요. 자, that's why, 그 이유 때문에 Germany is about to,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 하다. 즉, make history. 그러니까 독일의 역사를 막 만들려고 하고 있다. 즉, 독일이 군사력 증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를 미국의 다른 예측 가능한 지정학에서 일탈로 간주할 수 있었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탈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트럼프의 그런 일탈이 예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트럼프가 이제 일탈 상황이 이제 표준이 됐다는 거예요. 노멀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스트롱 커밋먼트, 강력하게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questionable commitment죠. 의문스러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픈 퀘스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 지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의 유럽 방위 약속이 확실했어. 근데 현재는 트럼프에서는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결과 독일은 독자적 방위 필요성이 증대가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스토리의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 뒤에 기사의 온라인 기사를 보니까 이번 6월 나토 정상회담에서 지도자들은 동맹 전체의 역량을 강화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메르츠의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이 국방에 완전히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하지만 좌우가 연정을 해가지고 독일은 몇 년 내에 이제 다른 종류의 군사적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좌파까지도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은 유럽 안보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소식이다. 그리고 메르츠가 그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없다 하더라도 독일은 몇 년 내에 다른 종류의 군사적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리스크 리포트의 지금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독일이 5%의 그런 군사적인 GDP의 5%의 성장을 더 투자를 해서 군사적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자, 그것이 핵심적인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상황 또 지켜보면서 또 한번 또 기사를 추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